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부적격 논란을 빚었던 장관 후보자들은 결국 물러났지만 산뜻하지 않은 출발이었죠. 인사 난맥상에 빠진 한국,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해법은 과연 없는지, 인유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자주 좀 부르지 마세요. 왜 자주 부르지 말라고?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자주 나오셔서 나라 걱정하시는 말씀 많이 해주셔야죠. 네. 오늘 이제 어제 2기 나가기 출범하긴 했는데 사실 좀 이가 빠진 채로 출발한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예. 어쨌든 정성군 후보자 2기 내각 출범하는 날 또 자진 사퇴를 했는데 약간 좀 왜 갑자기 자진 사퇴를 했는지 이거 가지고도 또 좀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그럴 거면 좀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청문회 자체가 조금 계승 발전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에서는 뭐 미국 예를 자꾸 들어서 안 됐지만 이 수차례 문서로 청문회를 먼저 해요. 예. 먼저 그 데이터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서 제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 기자들이 지금 전부 심판하고 기자가 판사고 기자가 검사고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 후보가 표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교수를 앉혀놓고 물어봐야 돼요. 기자들이 왈가왈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기자들이 교수들의 자문을 얻어서 분석을 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전문가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 파동이 났을 때, 먼 뒤로 가십시다. 다른 예를 들자고요.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 수의사들이 나와서 광우병을 설명을 해주고 의사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수의사들이 나와서 광우병은 이런 거고 확률이 어떻고 뭐 어떤 진리를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옛날에 유행했던 인민재판처럼 이게 근거에 의해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사생활 가지고 그런 것은 저는 좀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과거에 젊은 시절에 누가 뭐를 사고 쳤다, 여자 관계가 있었다. 사실 그 사람 능력하고 그게 꼭 이제 지나치면 부각이 도덕성 문제가 되겠지만 음주운전 했다.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는 사람이 한번 혼나고 반성해서 다시 안 하면 됐죠. 안 그래요? 좀 되게 관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분야의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냐, 그 분야에서 존경받느냐. 도덕성 부분도 따지지만 어쨌든 리더십이 있냐,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석연치 않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정성근 씨는 그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그거 나오지도 않았고 그것 갖고 엉성엉성해요. 알고 본 게 전라도에서는 나쁜 놈이더라. 그놈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너무 섣불리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좀 해명할 여러 가지 길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보도자료로 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가타부타 사실 본인이 해명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떨어지면 어때요? 그건 국가가 대통령이 무너지는 건가요? 그 청문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시끄럽고 복잡하고 단 어떤 감성보다 지성을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말 한마디 들으세요. 국회의원 중에 도대체 청문회에서 몇 명이 남아날까요?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명도 떨어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네끼리는 붙여주죠. 걔는 가제편이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당하는 그런 추적을 당하면 견뎌낼까요? 아마 황우여 대표는 견뎌낼 겁니다. 그러나 모두 다 야당, 여당 저는 그중에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벽장 속에 이 해골이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벽장 속에 해골이 있는 사람이. 과거가 복잡하다.
어쨌든 뭐 저희 언론은 또 언론대로 뭐 이런저런 어떤 사전 검증 차원에서 네. 뭐 저희들도 뭐 취재도 하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뭐 잠을 얻어서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언론으로서는 또 할 일은 하는 거다.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언론이 지금 잘했다는 얘기인가요? 나는 동의 못해요. 언론이 심하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죠. 예.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언론에서 이 양쪽을 균형 있게 다뤄야 돼요. 예.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아니 사실과 다르다 이런 사연이 있었다 균형 보도라고 그러죠. 그러게. 예. 그게 한국에서는 누가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살려주는 이 돌아서는 게 없어요. 그 옛날에 제가 여기 채널 A에 나와서 그러는데 너희들은 닭이다. 닭장. 예.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큰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닭이 한 마리 쪼이면은 피가 예. 나요. 예. 닭장에 있는 닭들이 다 와서 거기를 쪼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이 사람이 피 흐르는데 또 딴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실 그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팩트가 뭐냐. 그 예. 그렇죠. 진실이 뭐냐.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그 서남수 교육부 장관하고 유진용 문화부 장관 현재 이제 공석인 상태죠. 공석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면직 통보를 했어요. 근데 굳이 원래 이제 후임자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이취임식을 하게 하는 게 통상의 관례였는데. 그건 우리 문화라고 봅니다. 예. 우리 문화는 여기 한국의 우리 문화는 정리하고 그 다음 들어가는 이기 내각이다. 네. 그래서 그건 그냥 관행적인 좀 특별히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새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예. 끊고 맺고 간다. 예. 지금 장관이 공석이라 하더라도 예, 예. 공석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확실히 새로 나간다는 걸 예. 마침표를 찍고 가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예. 뭐 혹시라도 현 장관이 그대로 유임되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어떤 소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를 미리 차단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예. 여러 가지 의미 있겠죠. 오늘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어제 이기 내각 출범을 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오늘 첫 일정이 키스트를 방문한 겁니다. 예, 예.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예. 이게 이제 196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건립을 한 거잖아요. 예. 상당히 어떤 행보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소를 취임 후 처음으로 간 거다. 예. 지금은 박사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석박사가 인구당 아마 최고일걸요. 통계를 대졸자도 아마 제일 높을 겁니다. 그렇죠. 대졸자도 제일 높고. 예. 근데 그 당시의 배경에서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중학교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단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따로 기술을 박정희 대통령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전 전라도에서 컸기 때문에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아주 나쁘게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그 경상도 사람은 예. 이게 말해도 되는지 몰라도 일본 사람보다 조금 덜 나쁜 사람. 그렇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예. 선거를 70년도에 했는데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개표에서 졌잖아요. 예. 그런 우스운 말이 많았어요. 전라도에서. 그래서 싫어했는데 저는 이제 남북 북한에 30번 다녀온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 지역 감정이 얼마나 우습고, 예. 그다음에 객관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그 과학을 이제 키스트라는 것은 연구소를 월남에 아마 군인 보내고 받은 그 자금으로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희생으로부터 만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에 여론에 어긋나는 거. 요즘 종편에서 여론을 막 자꾸 따지는데. 예. 경부선도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경부선도 반대율은 많았죠, 그때도. 예. 그건 누웠다니까요, 야당이. 예. 부자들만 타고 다닐 것이다. 우리가 경부선을 안 뚫었으면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 키스트라는 것도 우리 수준에 안 맞다.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해외에 똑똑한 인력들을 외국에 보내서 그 공부를 시켜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서 그렇죠. 일부는 가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과학 입국, 예. 기술 자립 이런 그 휘호를 그렇죠. 그 쓴 휘호를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둘러봤다고 하던데 뭐 그때는 뭐 그러니까 외국 박사들을 데려다가 외국에서 유학한 박사들 데려다가 월급을 뭐 천문학적인 월급을 예, 줬어요. 월급을 주고 예. 예.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굉장히 고월급을 줘서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과학 기술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네. 여기다 올인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전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 개인 운명도 180도 바뀌고 나라 운명도 180도 바뀌는 거다. 이런 얘기를 오늘 키스트를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전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랄까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려면 이런 도전 정신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을 해왔고 예. 위기에서 성공했고 네. 전 세계에서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짚고 올라온 나라는 정말 저는 제 일생에 그걸 다 봤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대한민국 역사예요. 근데 예. 지금은 소모전에 빠지고 네. 뭐 세월호 사건 가슴 아픈 거지만 거기에 지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랄까요 견제력에 이 소모전의 에너지를 90%를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도전을 지금 세계는 발전해 가고 있고 북한이 또 굉장히 위협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아젠다, 다른 일들이 쭉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특히 국회에서도 이제 좀 뭔가 좀 팍 차고 나가야 되는 그런 때인데 최근에 제가 고민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이끌어 나가서 통치해서 나갈 수 있을까? 하도 각자가 자기 뭐랄까요? 자기 뭐 소외감 받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일 못한다. 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4만 불, 6만 불 정말 30년 후에 우리 후손들한테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통일도 이루어야 되고 그냥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지금 우리 발목을 잡고 서로 발목 잡고 예. 예. 누구 한 사람의 탓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나라를 정말 사랑하면 자꾸 야당도 끌어내리고 네. 또 여당이 이제 이번에 그래도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예. 어떤 수반이 생겼으니까 개혁, 계승, 발전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 머물러 있는 그리고 국민들도 제가 보기에는 짜증이 나 있어요. 네. 정치에도 짜증이 나 있고 그 소모전 자체 한국 사람이요 미국 가면요 1년이면 이민 가서 1년이면 새 차를 사요. 5년이면 새 집을 마련해요. 발목 잡는 게 없어요. 미국은 그냥 죽으라고 일해요. 그렇게 부지런한 민족인데 그 민족이 지금 좀 뭐랄까 이 헛바퀴 도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우리 좀 제발 지나갑시다. 세월호에 잘못한 사람들도 빨리 두드려 잡고 그러니까 고치고. 세월호 특별법을 원래는 이제 어제까지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16일까지 통과시키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예, 이것도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지금 계속 세월호 유가족들, 희생자 가족들이 국회에서 또 농성도 하고 있고 어제는 생피스러운 일이죠. 예. 여야가 저는 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특별법이고 일시적이니까 서로 좀 양보해서 빨리 넘어가는 것이 이게 매듭을 짓고 좀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희생된 분들이 그냥 헛된 게 아니고 10년, 20년 후에 보면 더 나은 나라, 더 안전을 중요시하는 나라. 이것도 하나의 기회입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취지는 잘 아셨을 시청자분들도 이런 아픔을 딛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느꼈던 거는 굉장히 상황은 나쁜데 한국 민족은 웃으면서 나가는 민족. 북쪽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구호가 딱 하나예요. 북쪽에 가서 이제 다른 건 좀 정치적이고 가는 길은 험난해도 웃으면서 가자.
그게 그런 거도 있습니까? 예, 가는 길은 험난해도 웃으면서 가자. 예, 뭐 내가 또 정북이라고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볼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제가 전라도에서 어린 시절 보낼 때 딱 그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그걸 되찾아야 돼요. 네. 그 힘. 그 예. 박 대통령께서 키스트 찾아가고 그 이제 역사와 그 역사를 알고 또 누가 우리를 발전시키는지 고마워하고 뭐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고 한국 근로자의 희생도 있었고 또 집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 자식 교육시키는 데 희생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도전지를 나갈 때 우리가 차고 나갈 수 있어요. 지금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제 당청 관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김무성 대표는 수평적 당청 관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김무성 대표하고 제가 잘 압니다. 예. 경상도 사나이 기질도 있고 예. 정말 사나이입니다. 근데 이 야당하고 또 괜히 친해요. 뭐 옛날에 원래 그 민취업하면서 네. 뭐 YS계, DJ계 이러면서 네. 서로 잘 만났던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시에도. 박지원 씨하고도 친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런 걸. 근데 그분들이 해야 될 거는 진실이 뭐고 진리가 뭐고 그 다음에 다 보여주면 안 돼요. 맨 한국 국회는 모든 걸 보여줘요.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더러운 빨래를 내놓는다. 보여줄 거는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협상은 집요하게 자기네들이 해서 어떤 생산품 어떤 결과를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합의했다 하고 멋있게 나오면 다 우리 박수 치죠. 예. 근데 타협이 없어요. 우리한테. 타협이. 양보를 양쪽에 해서 뭘 이끌어내는 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밟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유교 문화의 안타까운 점인데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면 양쪽 다 이기는 건데 양보를 한다. 뭐 타협을 한다. 이러면 진 것처럼. 예. 원래 정치라는 게 타협의 예술 아닙니까? 그럼요. 예.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 저 자막에도 나왔는데 친박친이 이런 분류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원조 친박 운운하는데 무슨 식당 이름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유치하다. 뭐랄까 이제 정치권이 사실은 어떤 계파 네. 어느 계파에 소속이 돼서 그 계파로 떼거리로 이렇게 움직여야 일단 자기들도 뭐 살아남을 수 있고 나중에 공천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김무성 의원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예.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또 할 거예요, 대통령? 또 하실 거예요, 한 임기 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 의미를 제가 아는 박 대통령 뭐 그렇게 많은 만남은 없었지만 선대위 때 만나고 대화 나눠본 박 대통령께서는 아버지처럼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를 올바로 해야 될 건가. 근데 너무 청문회에서 공포탄만 쏴도 이제 대통령이 떨 것 같아. 내가 대통령이라. 뭐. 예. 왜냐면 너무 혼을 내니까 이 흔들려가지고 이 얼어가지고 공포탄 무서워하면 안 되고요. 네. 이 쏘라고 그래요. 총 쏴도 그냥 의젓하고 뭐 총알이 날아가도 심지어 의젓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론에 대통령이 여론에 대통령이라는 것은요 5년 동안 우리가 독재성을 약간 부유한 직책이에요. 쓴 약을 국민한테도 먹이고 그 뭐 할 때마다 뭐 대통령 지금 결정 내리는 걸 뭐 여론조사 할 거예요? 네. 그거 아주 웃긴 얘기예요. 예. 거기에 새누리당 지도부도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것도 제가 방송에 나가서 욕을 할 거예요. 여론을 그때 물론 선거할 때는 뭐 지나가는 강아지도 뭐 인사하고 하죠 국회의원. 예. 그러나 그 여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 그리고 야당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난 그 야당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멋있었어요 야당이. 그래서 슬퍼요. 민주당이 무슨 유신도 반대하고 뭐 전두환 광주 항쟁도 있었는데 지금 약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공천 광주에 준 거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마치 의로운 거
후보처럼 그 공천 받은 이름이 뭐죠? 그냥 권은희. 예. 권 후보 말이에요. 예. 권 후보가 법정에서 2번 뒤집어졌어요. 예. 그럼 그 내용은 법조인 부르셔서 그 내용이 뭔지, 왜 뒤집어졌는지 아주 석연치 않아요, 그게. 그분하고 민주투쟁, 옛날에 과거에 민주투쟁 했던 뭐 유신의 예. 사람들과 광주항쟁한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의 지금 그 오산입니다. 그 착각해요. 저도 광주에서 통역해가지고 2년 동안 경찰, 사법경찰이 따라다니고 그랬는데요. 예. 우린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그분은 글쎄, 그 뭐 법정에서 한국 법치국가 법정에서 2번이나 본인 얘기가 뒤집어졌는데 그만큼 그분한테 공천을, 그것도 광주, 광주의 공천은 그 민심이 그렇잖아요. 그거는 무슨 비례대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걸 좀 보고 아 이건 아니다 하고 약간 민주당을, 그래서 민주당 자체가 뿌리를 다시 찾아야 돼요. 너무 변화가 많았고 멋있는 과거가 있어요. 민주당이 건강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새누리당을 견제하죠. 새누리당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 안에 아주 꼴통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만나면 저를 진보로 생각해요. 그러나 민주당에서 제가 만나면 제가 꼴통이 보수죠. 예. 그러니까 어느 국민은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국민은 제가 보기에는 잘 이렇게 판단하고 보고 있죠. 보고 네. 있고 판단해요. 네. 그러나 국민들도 기자들이 떠들어내는 뭐 무슨 이렇게 여론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고 여론 가지고 무슨 그거 나라 망합니다. 여론 가지고, 그는 지나친 여론 가지고 그 진실이 뭔지. 네. 여론을 뭐 완전히 무시하고 할 수는 없지만 더 여론만 따라서 춤을 출 수는 없는 거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그 내용이 깊이 있게 내용이 뭔지, 그리고 무슨 진실, 진리. 지금 각 후보들이 네거티브 작전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상대 방향을 비판하면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예. 네가 뭘 할 거냐? 영어로 public servant, 우리 공무원이 공복. 사회의 종입니다. 종. 네, 네. 그 국회의원도 우리 종입니다. 교회 가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싫어하지만 목사는 주의 종이고 우리는 주의 아들, 딸이라 목사가 잘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